달빛 아래 감나무 뿌리 끝에 보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앞발은 검붉게 젖어 있었지요. 발톱이 다 뜯겨나가도록 땅을 파헤쳤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요. 하지만 보리의 눈을 보고 알았어요. 그건 광기가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땅이 숨을 쉰다는 거요. 보리 덕분에 말입니다. 밤결 야담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느 선비와 진돗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땅 속에 묻힌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밤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리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감나무 밑만 파헤쳤는지. 발톱이 찢어져 피가 나는데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서요. 그저 그 자리만 밤이면 밤마다 파고 또 팠습니다. 첫날은 그저 이상했을 뿐이었어요. 저녁 먹고 마당에 나갔더니 보리가 감나무 밑을 긁고 있더군요. 젖은 뿌리 냄새, 그리고 뭔가 비린 듯한 냄새가 났어요. 달빛에 흙이 반짝였어요. 보리야, 쥐라도 있냐? 제가 부르자 보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고개를 숙이고 땅을 팠지요. 둘째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밤 제가 흙을 다시 덮어놨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보니 똑같은 자리가 또 파여 있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같은 자리요. 보리가 그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앞발이 흙투성이었어요. 이놈아, 왜 이러는 거야? 보리는 대답 대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땅을 향해서요. 그 모습이 묘했어요. 마치 땅 속에서 뭔가 들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리가 파다 말고 감나무 뿌리에 귀를 댔거든요.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뒷걸음질 쳤어요. 털이 곤두서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낮게 목구멍을 떨 뿐이었지요. 저도 모르게 감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귀를 대보니 이상했어요. 나무가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속이 텅 빈 것처럼 둥둥 소리가 났어요. 바람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요. 흙이 사방으로 튀고 앞발이 점점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하게요. 바람 속에 뭔가 끊기는 음절 같은 게 섞였다. 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부르는 걸까요? 옆집 노파가 찾아온 건 그 이튿날이었어요. 덕수야, 그게 당장 내다 버려라. 네. 노파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수군거려. 내 집 개가 이상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을 아이들도 보리를 보면 돌을 던졌습니다. 미친 개다. 물린다. 보리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저는 보리를 끈으로 묶었어요. 마당 구석 감나무에서 먼 곳에요. 미안하다, 보리야.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했어. 보리는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가만히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감나무 쪽으로요. 그날 밤 끈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보리는 다시 감나무 밑에 있었어요. 이번엔 파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지요. 흙 속에서
뭔가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 천 조각이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천에서 냄새가 났어요. 쌉싸름한 냄새에 비린내도 살짝 섞여 있었어요. 보리야, 이게 뭐냐? 보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떨렸습니다. 이건 쥐구멍이 아니에요. 뭔가 사람의 것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삽을 들려고 했어요. 직접 파보려고요. 그런데 그때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요. 천천히 규칙적으로 걷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 우리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저는 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보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담장 쪽을 향해서요. 제 이름은 이덕수입니다. 아버지는 석 달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과거를 보려 했지만 어머니 약값에 책값까지 감당이 안 돼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책을 팔아 약을 샀거든요. 붓 끝이 다 닳아도 새 붓을 사지 못했어요. 그래도 글은 읽을 줄 알았으니 마을 사람들 편지나 문서 대필해주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혼례 서신도 쓰고 빈문서도 쓰고 관아에 올릴 탄원서도 썼지요. 쌀독은 늘 바닥이 보였어요. 겨울이 오면 장작을 패러 산에 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지붕이 새서 방 한 구석에 물이 고였지요. 가난했지만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돈이 없어도 사람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요. 어머니는 기침이 심하셨어요. 밤마다 약을 다렸는데 약탕기에서 나는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쓴 냄새, 그리고 뭔가 타는 듯한 냄새요. 장작이 부족해서 약을 다 다리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면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알았지요. 괜찮지 않다는 걸요. 보리를 처음 만난 건 몇 해 전 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문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쓰러진 개 한 마리를 봤어요. 누렁이 진돗개였는데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랐더군요.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개가 저를 올려다봤거든요. 그 눈빛이 어찌 설명할까요? 짐승의 눈이 아니었어요. 사람처럼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건데 둘이 나눠 먹으려던 거였지요. 반을 떼어 개 앞에 놓았어요. 먹어라. 개는 냄새도 안 맡았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서 제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쫓아도 안 가더군요. 그렇게 보리는 우리 집 개가 됐습니다. 신기한 건 보리는 절대 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개들이 짖어대도 보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밥 달라고 낑낑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지요. 보리는 우리 집 마당의 계절을 몇 번이나 함께 넘긴 오래된 식구였습니다. 밤마다 마당 한쪽을 정확히 한 바퀴 돌고 잠들었어요. 마치 약조라도 된 듯이요. 비 오는 날이면 우물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뭘 보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가만히 물을 들여다볼 뿐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께 약간 마련했어요 라고 했는데 사실 아직 못 구했거든요. 그때 보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정면으로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찔렸어요.
마치 보리가 제 거짓말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보리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밥상에서 제 몫을 덜어 보리에게 주곤 하셨지요. 이 애는 영물이다. 너를 지켜주려고 온 거야. 기침이 심한 밤이면 보리가 어머니 방 문 앞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서 문틈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어머니가 기침을 멈추면 그제야 눈을 감았지요.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덕수야, 이 개는 짖지 않는 대신 집의 숨을 듣는단다.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2달 남짓 흘렀을까요? 어느 날 사촌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에서는 형님이라 불렀지만 마을에서는 모두 그를 이방날이라 불렀지요.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지요. 살림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는 큰댁 재산을 이어받았고 우리는 아버지의 학문만 물려받았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형님은 인자하게 웃었어요. 덕수야, 요새 어떻게 지내냐? 형님은 어머니께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숙모님, 안녕하셨어요. 형님은 어머니 기침 소리를 들으셨는지 잠깐 얼굴이 굳더니 물었니다. 어르신, 밤이 깊으면 기침이 더 사나워집니다. 그리고는 쌀가마니를 제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지요. 약부터 막자. 기침은 돈 앞에서 더 서럽다. 덕수야, 너는 글 아는 사람이니 길은 반드시 난다. 올가을 일은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그 순간에도 형님의 손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쌀가마니를 내려놓고는 마치 앉을 자리를 찾는 사람처럼 마당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눈은 집을 재듯 움직였지요. 집이 좀 낡았네. 지붕도 고쳐야겠구나. 그러다 감나무를 보고 잠깐 멈췄어요. 저 나무 오래됐지? 네,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뿌리가 깊겠네. 형님이 감나무에 손을 댔어요. 그때 보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보리가 소리를 낸 게요. 낮고 짧게 형님을 향해서요. 형님이 웃으며 말했지요. 개가 참 영특하네. 주인 지키려고 그러나 보구나.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형님의 말은 따뜻했는데 손등이 차가웠거든요. 쌀을 내려놓을 때 형님의 손이 제 손에 닿았는데 얼음장 같았습니다. 덕수야,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네, 형님. 내가 요새 땅 문서 정리를 하는데 내가 글을 잘 아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물론이지요. 고맙다.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와라. 형님이 돌아간 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덕수야, 조심해라. 네.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보리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부터 보리는 감나무 밑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감나무 밑에서만 냄새가 났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만 축축했어요. 보리가 코를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슬펐어요. 마치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어요. 대문부터 달랐지요. 저희 집 살인문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덕수야, 왔구나. 형님이 저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 문서 뭉치가 수북했습니다. 이게 다 딱 문서인데 글자가 흐릿해서 다시 써야 하거든. 내가 좀 정서해 줄 수 있겠냐? 네, 형님.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서 안에 낯익은 이름들이 보였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도 있었고, 할아버지 이름도 있었어요. 형님, 이거, 그거. 옛날 문서들이라 그래. 우리 집안들 땅 경계를 정리한 거야. 형님이 웃으며 설명했지요. 하지만 뭔가 걸렸어요. 땅 경계가 제 기억과 달랐거든요. 우리 집 땅이 생각보다 작게 표시돼 있었어요. 형님, 경계가 이게 맞나요? 그럼 관아에 등록된 대로야. 형님이 문서를 휙 넘기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옮겨만 써. 알겠지? 네.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보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옷자락을 물고 끌었어요. 감나무 쪽으로요. 보리야, 그만 좀 해라. 손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님 댁에서 하루 종일 붓을 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보리는 놓지 않았어요. 더 세게 물었지요.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감나무 밑 구멍이 더 깊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팔을 넣으면 팔꿈치까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대체 뭘 찾는 거냐? 보리가 구멍 속에 코를 박았어요. 그리고 낮게 울었습니다. 사람처럼 신음하는 소리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덕수야, 그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밤마다 흙파는 소리가 들린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단속하겠습니다. 단속으로 될 일이 아니야. 그 개는 뭔가 보는 것 같아. 이장님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런 개가 있었다더라. 땅만 파는 개. 결국 그 집은 망했어. 이장님, 덕수야, 내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그 개는 멀리 보내는 게 좋겠다. 이장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망설였습니다. 보리를 정말 보내야 하나.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덕수야, 보리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란다. 보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는 뭔가를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구나.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보리는 쉬지 않고 팠어요. 발톱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보리를 말리지 않았어요. 뭔가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보리가 뭔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등불에 비춰보니 은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비녀 조각 같았어요. 여자들이 머리에 꽂는 그 비녀의 끝부분이요. 낡고 녹슬었지만 은으로 만든 게 분명했습니다. 보리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보리가 구멍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봤어요. 더 깊이 팔꿈치까지요. 흙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만져졌어요. 딱딱한 거요. 나무 같기도 하고 상자 같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모양을 더듬었습니다. 모서리가 있었어요. 분명 상자였습니다. 이게 꺼내려고 손을 더 깊이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났어요. 기침 소리요. 낮고 짧은 사람의 기침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냈어요. 담장 쪽을 봤지만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요. 천천히 멀어지는 소리요. 보리가 담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털이 곤두섰어요. 누구?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게 보였을 뿐이지요. 저는 비녀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보리가 무얼 찾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비녀 조각을 보고 또 봤지만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과 무관하진 않다는 거요. 새벽녘 보리가 제 방 문 앞을 긁었습니다. 나가보니 보리가 또 감나무 밑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다시 파보자. 보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축축했어요.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비녀 조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비녀를 받아 드시더니 손이 멈췄어요. 한참을 말없이 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덕수야, 이거 어디서 났냐? 감나무 밑에서요. 보리가 파냈어요. 감나무 밑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건 내 거란다. 네. 어머니가 비녀를 쓰다듬으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해, 내 아버지가 사주신 거야. 은으로 만든 비녀였지. 아까워서 항상 보관만 했었지. 그럼 이게 정말. 그런데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안 보이더라. 큰 집에서 문상 왔거든. 그 무렵부터였지. 어머니의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덕수야, 이게 왜 땅속에 묻혀 있었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 저는 큰 집에서 부탁한 먼 마을에서 탄원서, 대피를 부탁받아 밤을 건너 글을 쓰며 며칠을 묶여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없는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상복을 제대로 지켜드리지도 마지막 얼굴도 못 뵀다는 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목을 죄어왔어요. 어머니, 그때 큰 집에서 왔을 때 다른 일은 없으셨어요? 다른 일?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그날 큰 집에서 내 아버지 서재에 오래 계셨어. 문서 정리한다고. 문서요? 응. 땅 문서 같은 거. 큰 집에서 관아에 등록해 준다고 했지.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리가 여전히 감나무 밑에 있었어요. 보리야, 거기 뭐가 더 있냐? 저도 무릎을 꿇고 함께 팠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고 손바닥이 까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는 하루에 하나씩 꼭 조금씩만 나왔습니다. 마치 땅이 시간을 나눠 내놓는 것처럼요. 한참을 파자 또 뭔가 만져졌습니다. 천 뭉치였어요. 꺼내보니 가끈이었습니다.
검은 비단으로 만든 선비들이 쓰는 그 가끈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끈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거기 얼룩이 묻어 있었거든요. 검붉은 얼룩이요. 이건 손이 떨렸습니다. 핏자국 같았어요. 오래돼서 색이 바랬지만 분명 피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가끈이었어요. 왜 이게 여기 묻혀 있는 걸까요? 그것도 핏자국과 함께요. 보리는 코로 흙을 몇 번 더 밀어냈습니다. 마치 여기 아직이라고 말하듯이요. 저는 다시 손을 넣었습니다.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과연 1000조각이 또 만져졌어요.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찢어져 있었고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가 많이 흐릿했지만 엿자는 읽을 수 있었어요. 종이 위에 흐릿하게 이박날이 네 글자가 먼저 눈에 박혔습니다. 이박날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땅은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편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뒷부분은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땅을 무슨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촌형님께 땅을 주겠다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빼앗기셨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 핏자국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리가 제 곁에 다가와 앉았어요. 따뜻한 몸이 제 다리에 닿았습니다. 보리야,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보리는 대답 대신 다시 땅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듯이요. 그날 저녁 형님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도령님, 나리께서 급히 보자 하십니다. 지금요? 네, 문서 작업이 더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형님 댁으로 갔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님을 뭐라고 여쭤봐야 할까요? 사랑방에 들어가니 형님이 혼자 계셨어요. 덕수야, 왔구나. 네, 형님. 형님 앞에는 문서가 없었습니다. 붓도 먹도 치워져 있었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은 일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걸요. 형님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 요새 뭐 하고 지내냐? 집안일 돕고 있습니다. 그 개는? 보리 말씀이신가요? 그래. 아직도 땅 파고 있더라. 형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덕수야, 그게 없애는 게 좋겠어. 형님, 보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내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그래야지. 하지만 덕수야, 형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무거웠어요. 너는 착한 아이야. 그러니까 감나무 밑은 건드리지 마라. 감나무 밑은 왜요? 형님이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데도 눈은 웃지 않았지요. 묻힌 건 묻혀 있어야 한다. 형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꺼내면 반드시 값이 붙는다. 내 어머니가 편치 않을 수도 있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집에 가서 어머니 잘 모셔라. 그리고 그 개부터 처리해. 형님이 저를 밀쳤어요. 문 쪽으로요. 형님, 돌아가라, 덕수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형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편치 않을 수도 있고. 그건 경고였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보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낮게 울었어요. 슬픈 소리였습니다. 보리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 보리가 제 손을 핥았어요. 그리고 다시 감나무 밑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다 찾지 못했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파보기로요. 형님이 뭐라 하든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보리와 함께 다시 땅을 팠습니다. 이번엔 삽을 가져왔어요. 더 이상 손으로만 팔 수는 없었거든요. 보리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삽을 한 번 뜰 때마다 보리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마치 땅속 소리를 듣는 것처럼요. 한 잣쯤 팠을까요? 딱딱한 게요. 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대문 쪽을 보더군요. 누구세요?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덕수야. 대여섯 명은 됐습니다. 낮고 짧은 기침이었어요. 그 소리가 낯익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었던 바로 그 기침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새벽부터 땅을 파. 저는 그냥 이방 날이 댁에서 들었다. 내가 뭘 파냈다더라. 노파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형님이 노파를 보내신 건가요? 그 개 때문이지. 그놈이 너를 홀린 거야. 노파가 보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개는 요물이다. 당장 없애야 해. 아닙니다. 보리는 그냥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보리를 향해서요. 안 돼요. 저는 보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덕수야. 이건 너를 위한 일이다. 제발요. 보리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저놈이 땅을 파서 마을 전체가 불안하다. 개가 땅을 치면 재앙이 온다는 걸 모르냐? 사람들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보리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게 목구멍을 떨 뿐이었지요. 비켜. 한 사람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졌어요. 보리를 향해 몽둥이가 올라갔습니다. 안 돼.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기침을 하시면서도 똑바로 서셨지요. 그 개를 건드리지 마라. 아주머니, 하지만 내 아들과 내 개다. 손대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주머니, 마을을 위했어. 마을을 위한다고 죄 없는 짐승 하나 못 지켜주면서 무슨 마을이냐. 어머니가 보리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보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저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야. 진실이요. 노파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지요. 돌아가십시오.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니 하나둘 돌아갔어요. 하지만 노파만은 남아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떠났지요. 어머니가 힘없이 주저앉으셨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셨어요. 괜찮다, 덕수야.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세요. 잠깐만. 어머니가 감나무 밑을 보셨습니다. 제가 파헤친 그 자리요. 거기 뭐가 있냐? 어머니, 솔직히 말해라, 덕수야. 그 뒤로 뭘 더 찾았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가끈과 찢어진 비단 주머니, 속편지 조각까지요.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럼 내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잠깐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보셨어요. 의원이 그 병이라 했고, 우리도 그 말로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너한텐 그 뒤 이야기를 못했어. 겁이 났거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해야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너가 집을 비우고 큰 집 이방 나리가 땅 문서 정리 운운하던 바로 그 무렵이었어. 네. 어느 날 저녁 그쪽에서 잠깐 들르라 해서 내 아버지가 다녀오셨다더니 그날 밤 쓰러지셨지. 의원이 와서 봤지만 그냥 급병이라고만 했어. 어머니는 손끝을 꽉 쥐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 내 아버지는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는 분이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디서 술이라도 얻어 드셨나 하고 말이 돌았지. 그럼. 그리고 그날 그 이방이 달려왔어. 놀랐다며 약을 구해왔다고 했지. 그 피 다려 먹이라고. 하지만 그 약을 드시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셨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덕수야, 나는 그때부터 속이 편치가 않았단다. 문서 정리니 등록이니 그런 말을 꺼내는 사람에게서 약까지 받았으니 말이다. 어머니, 나는 늘 의심했어. 그런데 증거가 없었지. 이방은 친척이기도 하고 마을에서 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용히 있었지. 너라도 지켜야 했으니까. 어머니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리가 찾아준 거구나. 진실을. 보리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손을 핥았습니다. 고맙구나, 보리야. 그날 오후 형님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하인 셋이었어요. 도령님, 나리께서 이리 오라 하셨습니다. 지금요? 예. 급한 일이라고. 저는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형님은 길 건너편에 서 계셨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계신 듯한 표정이었어요. 덕수야. 형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무슨 소동이 있었다며? 그건 그 개 때문이지. 내가 경고했을 텐데. 형님이 우리 집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감나무 밑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많이 봤구나. 형님, 저는 뭘 찾았냐? 아무것도요. 거짓말 마라. 형님이 하인들에게 고갯짓을 했어요. 하인들이 달려들어 저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어디 봐라. 하인들이 흙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자 모서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모릅니다. 꺼내봐라. 하인들이 상자를 꺼냈어요. 형님이 상자를 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보리가 달려들었어요. 형님 팔을 물었습니다.
이놈. 형님이 보리를 발로 찼어요. 보리가 나뒹굴었습니다. 안 돼. 저는 하인들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달렸어요. 형님이 상자를 여셨습니다. 안에서 문서가 나왔어요. 저는 잠깐 봤습니다. 문서 위에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관아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아주 크게 적혀 있었지요. 형님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이걸 찾았구나. 그게 뭔데요? 내가 알 필요 없다. 형님이 문서를 품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덕수야,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더 이상 파지 마라. 형님이 뭘 숨기시는 건데요? 숨기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지. 뭐려? 내 목숨을. 형님이 돌아섰어요. 그 개는 오늘 안에 없애라.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하인들이 저를 놓아줬어요. 저는 쓰러진 보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보리야. 보리가 힘없이 눈을 떴어요.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보리가 다쳤고 상자는 빼앗겼고 형님은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무력했어요. 손끝이 떨리는데도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자는 빼앗겼는데도 보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그 상자가 끝이 아니라는 듯 감나무 뿌리 쪽을 더 깊이 가리켰습니다. 흙 속 어딘가에서 사람 숨 같은 게 아주 희미하게 섞여 나오는 듯 했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 서라. 하인들이었어요. 이번엔 마을 장정들까지 함께였습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날이 명이시다. 당장 그 손 떼라. 하인들이 달려와 저를 붙잡았어요. 놔요. 뭘 찾았는지 보자. 하인들이 구덩이를 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럴 것 없다. 형님이었어요. 언제 오셨는지 대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하인들을 손짓 하나로 멈춰 세웠어요. 형님, 도대체 왜 감나무 밑을 못 건드리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형님이 저를 노려봤어요. 내 아버지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야. 땅을 나누자고 했는데 혼자 다 가지려고 했어. 그래서 형님이 말을 멈췄어요. 형님이 아버지를 증명할 수 있어. 응, 증거가 있어. 형님이 웃었어요. 무서운 웃음이었습니다. 이미 숨겨두었던 비녀 조각과 같은 찢긴 편지 조각까지 끄집어냈어요. 이게 증거라고 관아에 가서 뭐라고 할 건데. 감나무 밑을 봤어요라고?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 나는 이 마을 이방이고 너는 가난한 선비 아들이야. 누구 말을 믿겠어? 형님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내 어머니라도 생각해. 어머니를 건드리시면 건드리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지. 내가 입 다물면 어머니는 안전해. 형님이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개부터 처리해. 안 돼. 하인들이 보리에게 달려들었어요. 보리가 도망쳤지만 다리를 다친 채라 빠르지 못했습니다. 보리야.
저는 달려갔지만 장정 하나가 저를 붙잡았어요. 놔, 놔. 보리가 마당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몽둥이를 들었어요. 그만둬.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멈춰라.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오셨습니다. 보리를 건드리지 마라. 숙모님, 비키십시오. 형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마을을 위한 일입니다. 마을, 내 욕심을 위한 일이지.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우리 서방을 그렇게 만든 거지. 땅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형님이 당황했어요. 숙모님,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야. 우리 보리가 다 찾아냈어. 당신이 묻은 증거들을. 증거라고요. 그 흙 묻은 천 조각들이요. 형님이 비웃었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나는 믿는다. 어머니가 보리를 꼭 안으셨어요. 이 애는 거짓말 안 해. 사람은 거짓말해도 짐승은 안 해. 형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숙모님, 정 그러시면 어쩔 수 없군요. 형님이 손짓했습니다. 하인들이 어머니께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숙모님을 방으로 모셔와. 편찮으신 것 같으니 손대지 마.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하인들이 어머니를 끌고 갔어요. 어머니, 저도 달려갔지만 제 손이 어머니께 닿기 전에 저도 붙잡혔습니다. 이제 개 차례군. 형님이 직접 몽둥이를 들었어요. 보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보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나무 밑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는 듯이요. 형님, 제발. 덕수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형님이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리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슬프지만 후회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 일을 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몽둥이가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땅이 내려앉았어요. 감나무 밑 땅이요. 모두가 멈췄어요. 땅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보리가 파던 그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신음 소리가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땅 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형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몽둥이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이럴 수가. 땅 속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푹 하고 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내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손으로 삽으로 구멍을 넓혔습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굴이 햇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멍 속에서 사람이 나왔거든요. 남루한 옷을 입은 수척한 사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손톱은 다 닳아 없었어요.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고 몸은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지요. 저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천을 풀어줬어요. 사내가 헉헉거리며 숨을 쉬었습니다. 물을. 누군가 물을 떠왔어요. 사내가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땅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까?
의원이 물었습니다. 사내가 헛웃음처럼 숨을 뿜었습니다. 감나무 밑이 그냥 흙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떨리는 손끝으로 땅을 가리켰어요. 옛날에 곡식 묻어두던 저장구덩이, 우미, 뿌리 아래에 붙어 있었지요. 거기랑 이 구덩이가 무너진 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던 마른 나달 말라붙은 감 조각, 상한 것까지 긁어 물에 불려 삼켰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빗물이 스며들었고 작은 틈으로 바람도 통했지요. 그걸로 벌레도 내려왔습니다. 벌레와 마른 나달로 겨우 버텼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리는 제가 죽은 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려고 버텼습니다. 사내가 형님을 봤습니다. 누구요?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최서방입니다. 이방 날이 댁 머슴이었지요. 최서방, 그럼 석 달 전에 도망갔다던. 도망간 게 아닙니다. 최서방이 소리쳤어요. 이방 나리가 저를 여기 가뒀어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리는 최서방을 우리 집 밑에 숨겨 의심이 우리 집으로 쏠리게 하려 한 겁니다. 형님이 뒤로 물러섰어요. 헛소리 마라. 내가 도망간 거잖아. 아닙니다. 최서방이 손가락으로 형님을 가리켰어요. 나리가 이 댁 주인 어른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짓말이야.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어. 석 달을 땅속에 있었으면 정신이 나갔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이 품을 뒤졌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었어요. 천으로 여러 겹 쌓여 있었지요. 이걸 보십시오. 이장님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땅 문서입니다. 진짜 문서요. 최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댁 주인 어른이 제게 맡기셨어요. 만약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관아에 가져가라고요. 그래서 나리가 저를 죽이려 하신 겁니다. 하지만 문서 위치를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나리는 저를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이장님이 형님을 봤습니다. 이방 나리,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야. 이놈이 꾸며낸 거야.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최서방이 어떻게 석 달을 땅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야. 나리는 제가 죽었을 줄 아셨을 겁니다. 최서방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어요. 이 문서 때문에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이장님이 문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관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진짜 문서가 맞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형님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리. 최서방이 형님을 똑바로 봤어요. 이제 끝입니다. 이 댁 도령님의 개가 저를 찾아냈어요. 모두가 보리를 봤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감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개가 사람을 구했단 말인가? 이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방 나리, 할 말 있습니까? 형님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형님이 울었어요. 그게 드러나면 이방 자리도 관아도 나를 살려두지 않았을 거다. 형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감나무 밑만은 파면 안 됐어. 그게 다 묻힐 줄 알았지.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전부 파헤쳤어. 그래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까? 이장님이 호통쳤습니다. 관아에 알려야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머니가 형님을 보셨어요. 우리 서방이 마지막에 뭐라 하디? 형님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말하십시오. 숙모님을 부탁한다고 덕수만은 지켜달라고. 어머니가 비틀거리셨어요. 제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덕수야. 어머니가 형님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었어. 짐승만도 못했지. 우리 보리가 당신보다 나았어. 그 말에 형님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마을 장정들이 형님을 결박했습니다. 관아로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보리가 다가갔습니다. 형님 앞에 섰지요. 그리고 가만히 형님을 올려다봤어요. 짖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봤을 뿐이에요. 형님이 보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용서를 빌듯이요. 보리는 돌아섰습니다. 제게로 왔어요. 저는 보리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보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보리가 제 손을 핥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형님이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지요. 최 서방은 의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석 달을 땅속에 있었지만 살아남은 거예요. 도령님, 최 서방이 저를 불렀어요. 작은 집 어른께서 도령님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최 서방님이야말로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견딘 게 아닙니다. 살아야 했어요. 진실을 말하려고요. 최 서방이 보리를 봤어요. 이 개가 저를 찾아줬어요. 매일 밤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 저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냈습니다. 목이 쉬도록요. 언젠가는 들릴 거라고 믿으면서요. 보리가 최 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서방이 보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형님은 옥에 갇히셨고 유배를 가시게 됐다고 했어요. 먼 섬으로요. 살인 미수와 감금, 문서 위조죄로요. 땅 문서는 정리됐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우리 땅이 우리에게로요. 형님이 빼앗았던 모든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보리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감나무를 봤어요. 이제 그 밑에 구멍은 메워졌습니다. 보리야. 보리가 저를 봤어요. 너는 어떻게 알았니? 거기 사람이 있다는 걸. 보리는 대답 대신 하늘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내가 우리를 살렸어.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어줬고. 보리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 보리야. 보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요. 그로부터 한 해가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약도 제대로 쓰고 밥도 잘 드셨지요.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최 서방은 회복한 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가기 전에 저를 불러 말씀했지요. 도령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요. 보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어요. 다만 예전처럼 땅을 파지는 않았습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밤이면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제 방 앞에서 잠들었어요. 가끔 보리를 보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파닥거리고 숨을 가쁘게 내쉬었거든요. 혹시 아직도 땅을 파는 꿈을 꾸는 걸까요? 저는 보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제 괜찮아, 보리야. 끝났어. 보리가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화로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보리를 영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보리를 쓰다듬으려 했어요. 어른들은 보리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개가 아니라 사람이 미쳤던 거야. 감나무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베자고 했지만 저는 두었어요. 이 나무 덕분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는 남았습니다. 가을이면 여전히 감이 열려요. 하지만 아무도 그 감을 따먹지 않습니다. 그냥 둬요. 마치 무언가를 기리듯이요. 감나무를 보면 멈춰 서서 잠깐 생각해요. 보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하지만 보리가 있었습니다. 보리는 주먹밥 반덩이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짐승은 배신하지 않았고 사람만 배신했다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형님은 친척이었지만 배신했어요. 보리는 개였지만 끝까지 함께였지요. 착한 마음은 손해일까요? 아니면 길일까요? 지금도 그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감나무 밑을 지나갈 때면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요.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다고요. 고맙다고요. 그게 누구 목소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실은 끝내 땅 위로 올라온다는 거요. 보리 덕분에 말입니다.